그 개발을 못 하는데 해킹을 잘할 수도 있나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대다수죠. 그럼 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였구나. 사실상 저의 도움 없이 푼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헬쑥해져서 돌아온 이다훈입니다. 저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 줄로 말하면은 노베이스로 해킹 입문하기죠. 여기 계신 동욱님과 또 이제 영상을 보게 되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해킹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제 뭘 알고 시작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티오리TV의 대표님이라던가 다른 연구원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킹 시작하면 되나? 나는 어떻게 시작했나?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영상을 보고도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니 그래서 뭐 하라는 건데, 지금 컴퓨터 열고 뭘 하면 되는데 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해킹이 뭔지,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건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동욱님은 해킹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해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뭔가 타타타탁 하고 그런 장면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동욱님은 개발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개발,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따라 하는 거밖에 안 해봤었거든요. 그럼 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 없습니다. 뭐 헬로 월드 이제 표출시키기 뭐 이런 거는 해봤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학부 때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자동차 공학이랑 철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고요. 철학과까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동욱님 머릿속에서 해킹은 뭐예요? 어둡고 칙칙한 뭔가 그런 느낌이. 그럼 이제 옆자리에 계신 연구원님들 볼 때 어둡고 칙칙한 사람들, 그러니까 해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자꾸 내 것처럼 하려고 하는 행위가 해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근래에 뭐 유튜브나 뭐 SNS 계정들 해킹당한 거, 그런 거 많이 보시죠. SNS 계정이 동욱님 계정인데 몰래 광고 글을 올렸어. 내가 사용할 수 없어야 될 계정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해킹 당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거 글 제가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정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해킹을 당한 거죠. 네. 또 이제 컴퓨터 밖에서 예를 들었을 때 동욱님 살고 계신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동욱님에게 있거나 동욱님이 허락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허락한 적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건 뭐죠? 주거 침입죄를. 그렇죠. 주거 침입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도어락 현관 비번을 이제 몰래 알아내서, 또는 도어락을 부숴서 창문 자물쇠를 따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이거는 이제 남의 집인데 내 것이 아닌 출입 권한을 자기가 행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범주에서 보면 해킹인 거죠. 물리적 해킹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 해킹에 가까운 거고,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컴퓨터 해킹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킹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해킹 자체가 모든 게 불법이라면 저희 티오리TV도 불법 유튜브가 되겠죠? 그렇죠. 진작에 이제 채널이 정지되었을 건데, 해킹이 허가된 범위에서는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CTF라는 형식의 해킹 대회가 있어요. 해킹 방어 대회 같은 거 기사에서 보신 적 있어요? 있죠. 네, 그런 C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해킹을 하라고 허락해 놓은 환경 안에서 취약점을 찾고 해킹을 수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합법인 거고, 또 이제 버그 바운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현상금을 거는 거잖아요. 뭐 우리 회사의 이 서비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제보를 해주면 이거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보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게 버그 바운티거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진행하는 보안 컨설팅,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 해킹이죠. 보안 컨설팅도 업무로서 우리 회사의 또 플랫폼 서비스를 해킹해 보아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래서 해킹을 시도하고 취약점이 있으면 이제 이걸 알려주고 패치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시도를 한다. 그러면 불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허락된 그 선 안에서 너가 우리 집 비밀번호가 뚫리는지 한번 들어와봐라, 뭐 침투해봐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합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주인이 허락했잖아요. 이제 합법적인 해킹은 뭐 방탈출 카페는 아니고 이제 방침입 카페 같은 느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해봐. 그런 거죠. 버그 바운티를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이나 또 이제 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들 이미 티오리TV에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킹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동욱님은 왜 이제 여기 나오셨죠? 일단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해킹 자체가. 그렇죠. 이제 해킹을 흥미 위주로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해킹을 공부해야 되냐? 해킹을 하면 효능.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고력이 늘어나며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끈기가 늘어나요. 재밌어 보여가지고. 요즘 세상에는 컴퓨터가 안 쓰인 곳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네. 대-AI의 시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 자동차에도 옛날처럼 딸깍딸깍 하는 버튼이 아니라 터치 패널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컴퓨터가 쓰이는데, 그런 만큼 이제 보안과 이제 직결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제 시큐어한 코드를 짤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보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일반인들이어도 그럼 몰라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지피지기면 이제 100점 100승이다. 100점 불태입니다. 네, 지피지기면 이제 100점 불태라고 해서 어떻게 해킹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또 내가 어떤 앱을 설치할지, 어떤 서비스를 써볼지 같은 것들을 고민할 때도 보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은 좀 더 이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죠. 이제는 이제 일반 교양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해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스템 해킹, 웹 해킹,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이 뭘까요? 뭐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엔지니어링을 반대로 한다? 정확합니다. 번역하면은 역공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엔지니어링이 뭔가를 만드는 행위라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이 만들어진 완성된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를 역으로 해체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의 동작을 모두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을 왜 리버싱 해야 되냐? 어떤 게임 해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롤 많이 합니다. 이제 롤 같은 거 하면은 네. 롤에서 소스 코드를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킬 같은 거 설명 누르면은 가끔씩 코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한 소스 코드는 이제 뭐 캐릭터의 뭐 체력이 레벨업 하면 몇씩 늘어나게 되는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된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유저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는 그냥 완성된 형태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뭐 버튼으로 클릭, 키보드로 입력, 이런 거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X를 입력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세요라는 거를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냥 매뉴얼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그냥 줄글로 설명된 거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짰느냐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몰라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짰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완성된 형태로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의 동작이 모두 나한테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안 해보면은 모르는 동작이 되잖아요. 네. 마치 이제 게임에 이스터 에그가 숨겨진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냐? 첫 번째는 그냥 이제 궁금해서 알고 싶으니까, 호기심. 이게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천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왔어요. 이제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서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암호화를 시켰는지를 내가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다면 푸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뭔가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인형 뽑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악랄한 소문도 있잖아요. 몇 번 중에 한 번만 동작 힘줘서 잡도록 설계되었다. 네. 근데 내가 인형 뽑기 기계를 리버싱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다면, 네. 이제 알고 보니까 3번 중에 한 번만 이가 동작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힘없이 후루룩 해버리는 거죠. 그거 알아내면 몰래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한 번? 저 사람이 한 번? 그럼 내가 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해킹인데요.
폰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하는데,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면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시스템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든 서비스가 그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예를 들면 뭐 수강 신청할 때 네이버에서 이제 시계 검색해서 거기서 시간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런 거라든지 뭐 날씨가 궁금하면 뭐 우리가 날씨 앱을 켜서 정보를 보잖아요. 네. 이 앱은 어떤 서버에 접속해서 저장된 정보를 나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날씨 시스템인 거죠. 이제 아까 앞에 언급했던 건 시간 시스템,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것도 미세먼지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인데, 그럼 시스템 해킹은 이런 제공하는 기능들이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해킹을 하는 거를 시스템 해킹이라고 우리가 다 불러요. 그럼 해킹을 하면 이제 뭐가 되냐? 지금 해킹 중 해놓고 내 컴퓨터에다가 명령 프롬프트, 메모장, 그림판 뭐 이런 거 켜놓고 해킹 중이다 하는 그런 이제 유머식 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못해요? 동욱님도 동욱님 컴퓨터에 크롬창 띄울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해버린다면? 제 컴퓨터예요? 네. 그럼 안 되죠. 근데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시스템도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그럼 여기 침입해서 뭐 날씨 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계산기로 만들어버렸어. 또 이제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주식 차트를 띄워버렸어. 이런 해킹을 한 거죠.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거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요구되는 기반 지식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과목들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깔고 가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진짜요? 그럼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분야는 이제 웹해킹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대부분 다 웹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터넷을 구성하는 게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뭐 서버는 뭐 구글, 네이버 이런 서비스들, 클라이언트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 롤 클라이언트 뭐 그런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서버죠.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로 접속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것들이 다 웹해킹이에요. 근데 롤 클라이언트는 서버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10명의 클라이언트의 각각의 동작을 모아서 뿌려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정보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중계해주거나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롤에서 해킹이 일어나면 그건 뭔가 웹해킹이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 우리가 브라우저로 접속하면은 웹해킹이에요. 이해됐습니다.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웹해킹.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웹해킹 어떤 게 있냐? 이메일 해킹. 내가 보낸 이메일이 아닌데 이메일로 보냈다. 또 동욱님이 쓴 적이 없는데 동욱님 계정으로 누가 광고글을 올렸어요. 해킹이 뭐였죠? 남의 것을 탐하는 아주 질이 나쁜 그쵸. 그런. 네. 여기서 블랙햇 웹해커들은 네? 동욱님의 계정을 탐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웹해킹도 브라우저 안에서 클라이언트 쪽을 해킹할 수도 있고 뭐 서버 쪽을 해킹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차차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시스템 해킹 설명 주셨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똑같이 이제 뭐 서버가 있고 그걸 해킹하는 건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웹해킹은 좀 웹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나는데, 해킹이 일어나는 원리라던가 동작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의 범주가 조금 달라요. 근데 넓게 보면은 이제 동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해하는 편의상 좀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죠. 그럼 시스템 해킹 안에 웹 해킹 범주가 들어가는 건가요? 시스템 해킹이 더 크죠. 왜냐면 웹도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근데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분리해서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근본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같은 거라서. 자, 그럼 이제 동욱님은 이제 해킹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해킹은 이런 게 있다. 남의 설명을 것을 듣죠. 탐하는 나쁜 거. 좋습니다. 근데 방지해주는 거는 이제 화이트 해커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해킹 공부를 시작하려면 뭘 하면 되는지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도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군요. 보통 정말 초심자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하게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보통 드림핵을 통해서 시작하면 좋다 라고 조언은 하거든요. 근데 드림핵으로 시작하면 그럼 드림핵에서 뭘 해야 되지? 강의부터 그냥 무작정 들으면 되나? 이런 고민에 마주하게 돼요.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 동욱님 같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드리자면 물어볼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흥미를 잃지 않고 빨리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우려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를 옆에 앉혀놓고 나 뭐 해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똑같이 이제 같이 해볼 친구, 네. 으쌰으쌰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최상인데 없어도 이제 저희 이 컴퓨터 안에는, 모니터 안에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 없이 공부할 때도 친구라든지 드림의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 질문을 좀 잘 해보시면은 해킹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구글링을 잘해야 돼요.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영역인데 구글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감을 익혀보고 모르는 걸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해킹을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쵸. 그런 해킹이 아니더라도 사실 내 모르는 주제라면 뭐든 적용할 수 있죠. 네. 계속 챌린지 해보고. 네, 부동산은 뭘까? 주식은 뭘까? 계속 파고들고. 그렇죠. 네, 모르는 것들 계속 찾아보고. 네. 네. 저희는 컴퓨터 과학 기본 지식이 있어야 공부하기 좋은 분야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 영상과 이제 뭐 다음 영상들에서 운영체제 수업을 해볼까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가능한 한 동욱님과 같은 시청자 여러분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내가 사전에 아는 게 없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보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뭐 개발 공부부터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좀 입문하기 가장 쉬운 게 파이썬인데 네. 그런 것부터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과정이죠.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개발을 할 줄 알면 해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고도로 발달한 개발자는 해커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는 것도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반대로도 할 수 있는. 반대로도 잘 하겠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네, 그렇죠. 오.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맞아본 놈이 잘 때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뼈를. 네. 뼈가 있는 말이네요. 네, 잘 만들어 본 사람이 이거 어디에 구멍이 있을지도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개발을 잘하면은 정말로 해킹을 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반대로 그 개발을 못 하는데 해킹을 잘할 수도 있나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대다수죠. 그래요? 네, 누구나가 다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저도 왜냐면- 개발은 잘 못하지만 이 유능한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열심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만 한다면 정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하나씩 짚어주는 강의를 드림액 비기너즈라는 이제 로드맵을 저희 드림액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서 곧 런칭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설계로 했어요. 아, 어디서 뭘 찾아봐야 네. 되고 뭐 어떤 뭐 설명도 많이 해주고. 왜냐면 이제 드림액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강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직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 앞 단계 그냥 뭐 튜토리얼 이 정도의 과정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만관잘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로 이제 문제를 하나 간단히 풀어볼 건데요.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해킹을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러게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킹을 하려면 기반 지식이 너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이 재밌고 그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도 옛날에 공부할 때 네. 실제로 문제 풀어보고 뭐 오답 노트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부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해킹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같은 거를 배워보게 되고요. 네. 그 연습 삼아서 오늘은 좀 간단히 이제 쉬운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이제 동욱님이 풀어보실 건데 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 풀기는 뭘 위한 거냐? 플래그라는 걸 찾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 데 목적은 뭔가 답을 찾는 거잖아요. 네. 게임은 그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 그렇죠. 이 클리어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네. 플래그라는 이제 어떤 문자열을 제출하는 걸로 끝나요. 오. 이 문제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네. 어떤 정답이 있어요. 어떤 문자열을 찾으면 내가 이 문제를 푼 것이다. 이걸 클리어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워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누르면 저희 이제 드림에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CTF 해킹 방어 대회 같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모의 해킹보다도 이제
모의 해킹이죠. 모의 해킹 전에 하는 모의 해킹. 그렇죠. 뭔가 해킹을 공부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한번 식으로 보면은 이제 레벨 1 문제, 네. flying characters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플라잉 이거를 찰스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찰스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문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 설명을 위한 정보라든지 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문제용 설명일 수도 있고 네. 접속 정보 보기, 문제 파일 다운로드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열면은 근데 지금 0바이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네. 네. 왜 이런가요?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 네. 없다. 아.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네. 아니면 그게 네가 알아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아. 여기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접속 정보 보기를 누르면은 네. 이제 드림핵에서 네. 문제를 위한 환경을 구성해서 딱 줍니다. 오, 자. 대박.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화면이에요. 뭐 날아다니는데요? 찰스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좀 더 한번 크게 보시죠. 뭔가 글자랑 숫자가 특정 위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날아다니는 건데요. 네. 이걸 줌해서 보면 이거 T라는 글자인 건 알 수 있겠죠. 네. T랑 4는 보여요. 다른 것도 뭐 열심히 보면 보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화면을 네. 크게 해서 보거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캡처를 해서 오, 이런 게 있네. 대박.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어요. 진짜요? 네,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개발자도 한번 열어보시죠. 커맨드 옵션 I입니다. 네. 열었네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딸깍딸깍 해보시죠 한번.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그거 같고 펑션 무브. 뭔가 펑션 무브가 굉장히 수상한데요? 그쵸? 네, 이거를 뭔가 스태틱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좋은 접근이요. 그래요? 발상이 아주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코드가 네. 이제 사실상 글자들 이제 네. 플라잉 찰스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무브 저게 이제 또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 포지션의 약자면 포스예요. 맥스 포지션보다 네, 포지션이 그렇죠. 크다면은 포스는 0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끝까지 가면 다시 왼쪽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야, 개발자? 스태틱 이미지. 그럼 저기는 뭐가 있을까요? 고정돼 있는 이미지가 있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열 수가 있나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위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개소름인데? 아니,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 네. 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여서 네.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지만 이제 캡처를 한다든지 그냥 눈으로 뚫어져라 본다든지 네. 방법은 다양하고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결국 이제 이 워게임에서 요구하는 거는 네. 어떤 수단을 써서든 찾아내라. 정답 플래그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제 하나씩 클릭하는 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나요? 다른 풀 방법 있죠. 어떤 건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뭔가 노가다 같아서 이렇게 뭔가 이제 뽐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열어보면은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도웅님이 사실상 이미 저의 도움 없이 푼 거죠. 대신 이제 좀 더 그럴듯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새로운 노동이 것처럼 가미되지 않은 네. 뭔가. 이 코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네. 지금 얘네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는 코드를 자세히 보면은 이미지들을 네. 0부터 어떤 랜덤한 어떤 값을 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꼼수가 있냐. 떠도는 말 중에 이제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찍어야 되냐. 그럴 때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으면 된다. 네. 그런 것처럼 무작정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코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네.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내가 함수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랜덤 대신에 네. 한번 0을 줘볼게요. 뭐가 멈췄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소스를 같이 보죠. 네. 애니메이션 함수가 이 안에서 무브를 호출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브도 수정해 볼 수 있겠네.
move라는 함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긁어다가 한번 해봅시다. 콘솔에서 이 친구도 그냥 처음부터 0으로 줘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잖아요. 포지션은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300으로 주죠. 오! 오! 이거 지금 뭘 한 거냐면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코드를 삭제하고 실행시켜버린 거예요. 아, 근데 아까는 저희가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있어서 안 나왔던 거네요. 아, 그렇군요. 이미 아까 0만 입력해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킹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보는 법을 알고 오면 좋다. 기본 이제 소양처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동욱님은 언어를 배울 거예요. 아, 그래요? 새로운 언어를. 언어를. 네,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있을 거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차차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플래그를 입력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플래그는 어떻게 입력을? 여기 있는 글자가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받아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메모장처럼 쓰시죠, 여기를. TOOH? 아, 근데 이거 대소문자 구분이 필요해 보이죠? 그런 거 해야 되군요. x.x예요. x.x.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은 이거를 드림액 페이지에서 입력했을 때 네. 정답이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면은 틀렸대. 왜 틀렸을까요? 왜냐면 이제 플래그 형식이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앞뒤로 일반적으로는 드림액 안에서는 이런 규칙을 써요. 다른 대회에서도 드림액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도 보통은 이제 중괄호로 뭐 글자를 감싸는 거를 해요. 앞에는 플랫폼 이름이라던가 대회 이름 아니면 뭐 자유롭게. 이거 정답일까요? 아니네요. 왜냐면은 여기 이미 정보가 있죠. 이게 다 X가 소문자라서. 소문자군요. 네. X, 이걸 수정해 볼게요. 네. 근데 마지막 한 번도 아니에요. C가 대문자군요. C가 대문자다. 여기 있는 백이 있잖아요. 네. 얘네가 사실은 다 똑같이 언더바인 거예요. 언더스코어. 문제에서 약간 불친절하게 알려주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 한번 제출해 볼까요? 네. 뭔가 눈이 첫 문제를 풀었습니다. 리버싱, 뭐 시스템 해킹, 아까 웹 해킹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걸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요. 소감 어떠셨어요? 이 실전 문제를 딱 들어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론은 유익하고 이 문제는 재밌고. 그랬다면 이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해킹이 뭐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어떤 분야가 있고 그럼 문제는 뭘 푸는 거고 왜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번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버려가지고 문제 푸는데 괜찮아요. 이게 다 잘릴 것 같은데?